챗GPT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시면 챗GPT 맞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 두 번째는 직업을 입력하는 창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챗GPT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챗GPT가 답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뭐 반말하지 마라, 인공지능이라서 대답할 수 없다는 소리 하지 마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작성해도 챗GPT가 주는 답변의 퀄리티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데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알림만의 특별한 시크릿 프롬프트는 아니고 저도 인터넷에서 괜찮아 보이는 거 퍼와서 쓰는 건데 여러분도 쓰시라고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밑에 네 번째 질문은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주는 칸입니다. 왜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항상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챗GPT한테도 출제자인 우리에 대한 정보를 줌으로써 우리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수준에 맞는 답변을 유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일할 때 스타일은 어떤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등 이런 것도 적어야 하나 싶은 것까지 다 적으시면 됩니다. 챗GPT 유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화면 좌측 상단에서 GPT의 모델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종류만 해도 GPT-4o, GPT 4.5, 4.1, 4.1 미니, 5.3, 5.4 미니, 5.4 미니 하이까지 무려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중에 뭘 써야 하나 고민이시거나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 모델인 GPT-4o만 사용하고 계셨을 거예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GPT 뒤에 숫자가 붙은 것들은 일반 채팅 모델, 5.3, 5.4처럼 5로 시작하는 것들은 고급 추론 모델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일반 채팅 모델은 더 빠르고 비용이 저렴한 대신 성능이 낮고 고급 추론 모델은 느리고 비싸지만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바꿔가면서 쓰는 게 좋은데 이 7가지를 모두 쓰기에는 헷갈리기도 하고 귀찮으니까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5.4 미니 모델을 쓰시고 빠른 답변을 필요로 할 때만 GPT-4o 모델을 사용하시면 돼요. 왜 기본 모델로 고급 추론 모델을 사용하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5.4 미니 같은 경우에는 고급 추론 모델을 경량화한 모델이라서 높은 성능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 덕분에 금방 사용 한도에 도달해버리는 일이 적고 어쨌든 돈을 주고 요금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그냥 심심풀이 말동무로 사용하기보다는 실제로 챗GPT로 일을 하고 높은 퀄리티를 기대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5.4 미니 진짜 빠르고 간단한 대답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GPT-4o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돼요. 챗GPT를 쓰시는 분들 중에 얘랑 나누는 대화들이 혹시나 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보안상 문제로 찝찝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우측 상단 프로필 사진 왼쪽에 있는 임시 채팅 기능을 통해서 기록에도 남지 않고 데이터로 넘어가지도 않는 일회성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의 시크릿 탭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뭔가 이상하고 변태 같은 질문을 하실 때는 이걸 켜고 채팅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임시 채팅 기능의 단점도 있는데요. 아까 여기서 나눈 대화는 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했는데 문제는 내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대화를 했었는지 찾고 싶어도 대화창을 나가는 순간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죠. 이런 게 싫으시다면 우측 상단 프로필 사진을 눌러 설정에 들어가신 후 데이터 제어에 들어가면 맨 위에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챗GPT를 만든 회사인 오픈AI에서 사용자들이 나누는 채팅들을 전부 수집해서 챗GPT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정보들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서 처리되기 때문에 보안 이슈 터지면 나락을 갈 게 뻔한 오픈AI에서 미쳤다고 우리 개인정보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찝찝하신 분들은 이거를 끄게 되면 내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오픈AI에게 공유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챗GPT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되게 옛날 얘기를 했었거나 아예 다른 대화창에서 얘기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서 놀랐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프로필 사진을 눌러 설정에 들어가서 개인 맞춤 설정에 들어가시면 밑에 메모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 기능 때문에 내가 나눈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메모리 관리하기를 누르시면 챗GPT가 어떤 대화, 어떤 정보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쫙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기억에서 삭제하고 싶은 정보들은 삭제할 수가 있고 아예 이 메모리 기능 자체를 꺼버려서 각각의 대화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챗GPT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왼쪽에 무수한 대화 기록들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채팅을 갑자기 찾고 싶을 때, 채팅이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정신없을 때 이 프로젝트 기능을 쓰면 됩니다. 프로젝트는 쉽게 말해서 대화 기록을 분류할 수 있는 폴더 같은 기능인데요. 단순히 채팅을 분류해서 보관할 수 있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폴더마다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지침을 입력해서 이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들을 공통적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폴더에서 예산안, 결산안 같은 문서들을 다루고 있다면 회사에 있는 예결산안 작성 가이드라인 파일을 첨부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GPT 보이스인데요. 챗GPT 쓰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이 보이스 기능은 잘 모르시거나 알아도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AI 기술의 미학은 바로 이 보이스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퇴근할 때 운전하면서 오늘의 날씨랑 뉴스 기사를 알려달라고 하든지 미팅이나 회의 때 켜놓고 끝나고 나면 회의록을 작성해달라고 하든지 영어 회화 연습을 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우리가 채팅창이 눈앞에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하고 막막해지는데 말로 대화를 하다 보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롭고 다양하게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건 카메라를 켜서 영상통화를 하듯이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길 가다가 신기한 걸 발견하거나 모르는 물건이 있으면 카메라로 비춘 다음에 뭔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아, 이건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뜻이야? 설마 이 영상의 시청자들 중에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른 사람은 없겠지?
우리가 핸드폰을 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앱을 설치하는 건데요. 챗GPT에도 이런 앱과 같은 기능을 하는 GPTs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한 일만 해주는 특수한 챗GPT인 거죠. 좌측에서 프로젝트 위에 GPTs를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게 전부 다 사람들이 직접 만든 GPTs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이스페이스는 논문을 기반으로 리서치를 해주는 GPT예요. 여기다가 질문을 하면 논문에 있는 내용만 인용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또 유료 사용자분들은 나만의 GPT를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우측 상단에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챗GPT와 대화를 통해서 GPT를 만들 수가 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건드리고 싶으면 구성을 눌러서 내가 하나하나 다 세팅을 해줘도 됩니다. 챗GPT에는 딥리서치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빠르고 간결하게 답변을 해주는 채팅과 다르게 고급 추론 모델을 활용해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훨씬 더 깊고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리서치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켜고 질문을 하시면 결과물이 나오는 데만 5분 정도 걸리고 자기 스스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완성도가 매우 높은 보고서를 작성해주게 되죠. 한번 써보시면 아마 웬만한 석박사 못지않게 디테일한 리서치를 해주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챗GPT 같은 AI한테 무언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AI로부터 더 좋은 답변과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야 하는데 바로 이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들이 존재하고 사람마다 사용하는 것들이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건 인물, 상황, 목적,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인물, 상황, 목적, 방법. 이 네 가지 요소는 모든 프롬프트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물, 즉 챗GPT한테 너는 누구누구야 라고 역할을 설정해주는 거예요. 상황,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목적, 이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내 목표를 설정해주고, 마지막으로 방법, 이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도 이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그 방법마저 챗GPT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좋은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해? 네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줘 라고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이 밖에도 여러가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선 예시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타이타닉에 대한 영화 감상문을 작성해야 한다고 해보죠. 이럴 때 인터넷에서 영화평론가가 쓴 아무 감상문이나 가져와서 챗GPT한테 첨부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쓴 감상문을 분석해서 이 스타일대로 타이타닉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창작과 저작권이 걸린 부분들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겠지만 레퍼런스를 활용해야 할 일이 많은 업무 같은 걸 할 때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넣기만 하면 무조건 답변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마법의 문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단계별로 생각해봐인데요. 만약 자신이 뭔가 좀 길고 어렵고 복잡한 프롬프트를 넣어야 한다면 마지막에 이 한 문장을 추가해보세요.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풀이 과정을 써내려가면서 문제를 풀듯이 챗GPT도 훨씬 논리적으로 작업을 해줘서 실수하는 빈도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결과물의 퀄리티도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처럼 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한테 하듯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중요한 부분은 강조하고 실수를 하면 피드백을 주게 되면 실제로 챗GPT가 더 좋은 결과물을 주게 됩니다. 아닌데 사람은 꼭 욕을 처먹어야 일을 잘하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실제로 연구 결과와 논문으로도 나와 있는 거고요. 굳이 거창한 말이 아니더라도 좋아, 잘했어 이런 한마디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챗GPT에게는 일종의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면 사용자가 좋아하는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 프롬프트를 잘못 넣었거나 열심히 쓰는 도중에 실수로 엔터를 눌렀다면 굳이 새로 프롬프트를 넣을 필요 없이 여기 말풍선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나오는 메시지 편집 기능을 통해서 다시 프롬프트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AI를 가지고 글을 쓰거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제 이런 걸 걸러내려고 GPT 킬러 같은 AI 판독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걸리지 않는 꼼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챗GPT한테 프롬프트로 템퍼레처 값은 0.7로 타피 값은 0.9로 설정해줘 라고 넣으시면 되는데요. 챗GPT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두 가지 값에 따라 답변을 줍니다. 템퍼레처는 답변의 무작위성을 조절하는 값이고 타피 값은 답변의 다양성을 조절하는 값입니다. 두 값 모두 0부터 1까지 숫자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높을수록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은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답변을 주기 때문에 이 값을 임의로 올려줘서 좀 더 사람이 쓴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챗GPT 외에 다른 유용한 AI 툴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퍼플렉시티입니다. 퍼플렉시티는 AI 기반 검색 엔진인데요. 검색을 하고 직접 정보를 찾아봐야 하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다른 검색 엔진과는 다르게 AI가 대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내용을 정리 및 요약까지 해줍니다. 덕분에 훨씬 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을 할 수가 있죠. 다음은 클로드인데요. 챗GPT와 비슷한 대화형 인공지능이고 옛날부터 챗GPT에 비해서 글쓰기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려져 있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와서는 거의 체감이 안 될 정도로 다른 모든 AI들의 성능이 많이 올라와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신 클로드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보를 주고 이거를 시각화해서 보여달라고 하면 테이블, 차트, 그래프, 대시보드, 인포그래픽 등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보기 좋게 깔끔하게 만들어주죠. 다음은 구글에서 개발한 제미나이인데요. 제미나이도 챗GPT와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제미나이의 장점은 구글이라는 대기업에서 개발을 한 만큼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여러가지 다른 서비스들과의
호환성과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Gmail에 들어가서 AI로 대신 이메일을 작성하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AI로 한 번에 분석하고 구글 캘린더에 대신 일정을 잡아주거나 구글 닥스에서 만든 문서를 요약해서 구글 슬라이드로 바로 PPT를 만들어달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상 업무에서의 활용도는 끝판왕인 AI입니다. 제미나이 말고도 구글에서 개발한 또 다른 AI가 있는데요. 바로 노트북 LM입니다. 노트북 LM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써본 사람들은 모두 극찬을 하는 AI인데 여러가지 파일들이나 유튜브 영상,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을 소스에다가 추가하고 이 소스에 추가된 정보들만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무분별하게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오거나 거짓말을 하고 때때로 없는 말을 지어내는 챗GPT와는 다르게 이미 한번 검증이 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채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2025년 세금 절약 가이드를 여기다가 첨부한 다음에 중간에 채팅해서 어떻게 하면 내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여러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노트북 LM은 모르면 모른다고 할지언정 거짓말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편하게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팟캐스트를 하는 듯한 음성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는데 이게 퀄리티가 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그 방대한 세금 절약 가이드 자료 정말 잘 봤습니다. 아, 네네. 오늘은 이 중에서요, 사업 운영이랑 바로 연결되는 거, 부가가치세 핵심 내용, 특히 좀 자주 놓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PPT를 만들어야 할 때는 감마라는 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AI를 가지고 자동으로 PPT 자료를 만들어주는 앱인데 저 같은 경우는 챗GPT 같은 AI로 먼저 어떤 PPT를 만들지 레이아웃을 구성한 다음에 그걸 감마에다가 붙여놓고 만드는 편입니다. 이러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발표 자료를 만들 수가 있겠죠. 계속을 눌러서 원하는 테마를 선택한 다음 생성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깔끔한 PPT를 만들어줍니다. 세부 내용은 전부 다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게 손봐서 발표하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발표나 강연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강의에서도 모두 이 감마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로마라는 AI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 50가지를 고르면 이 색상들을 분석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을 추천해주는 AI입니다. 일단 하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크로마가 추천해준 색깔들은 옷을 살 때나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야 할 때, 로고를 만들 때, 그림을 그릴 때 등등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른 사람은 없겠지?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